관계 심리와 분노. 뚜껑이 열리기 전에 관계 심리와 분노의 재발견. 타인을 향한 분노 이면에 숨겨진 나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기. 분노의 진짜 주범은 간절함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에 좌절된 관계 욕구가 바로 분노이지요. 범죄와 갈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분노인데,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분노의 뿌리는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 즉 타인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인 겁니다. 감정을 움직이는 두 가지 물리력이 있죠. 나를 향한 감정인 즉 구심력 감정과 타인을 향한 감정인 원심력 감정이 있습니다. 원초적 감정, 자아중심적이며 부드러운 감정이 바로 구심력 감정이지요. 예를 들면 소외감이나 수치심이나 슬픔이나 거절감이 해당이 됩니다. 관계 욕구가 좌절될 때 파생되는 하드 감정, 즉 타인 중심적인 감정이 바로 원심력 감정이지요. 예를 들면 분노, 원망, 공격성이 있지요. 문화권이 결정하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목욕탕 물을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감정 역시 문화적 해석을 거치게 됩니다. 서양 미국과 동양 한국을 비교해 보면 기반 문화 측면에서 서양 미국은 개인주의고 자아중심인데 반하여 동양인 한국은 기반 문화가 집단주의고 타인 관계 중심입니다. 서양 미국은 최고의 감정이 국가 개인에 대한 자긍심, 프라이드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 한국은 최고의 감정이 너 우리 편이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느끼는 연대감입니다. 서양 미국이 최악의 고통이 조직에서의 거절감, 리젝션입니다. 하지만 동양 한국에서 최악의 고통은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이지요. 서양 미국의 분노의 취급은 공적 표출은 미성숙의 상징입니다. 절대 금기되어 있지요. 동양 한국은 분노의 취급이 교통사고 나면 소리부터 치는 문화입니다. 표출이 허용되고 억압의 이중성이 있는 나라이지요. 관계 중독이 낳는 한국인의 병, 바로 그것이 화병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한국인이죠.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표출해야 할 분노조차 구심력으로 가슴 깊이 억누르다 보니 그게 바로 화병이 되는 거지요. 관계에 대한 노심초사가 있고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로 인해 참았던 분노가 한으로 쌓여서 내파된 상태, 그것이 바로 한국인 특유의 화병인 겁니다. 억눌린 착한 아이는 어떻게 폭발하는가? 첫째는 관계 중심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생존처럼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눈치보기입니다.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으면 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절제이지요. 내면의 구심력, 감정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네 번째는 임계점 돌파입니다. 억눌린 감정의 수용 한계가 초과되는 거지요. 다섯 번째는 파국입니다. 바로 애적 폭발이지요. 묻지마 범죄 등 극단적 폭력으로 나옵니다. 결국은 내적 파괴로는 화병과 우울증이 드는 거고요. 분노는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뚜껑일 뿐입니다. 주전자 안에서 물이 끓어 뚜껑이 덜그덕 거릴 때 뚜껑만 탓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내부에서 끓고 있는
진짜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지요. 냄비에 물이 끓고 있다고 봅시다. 뚜껑은 원심력 감정이라고 했지요. 바로 표출된 분노일 겁니다. 끓는 물은 구심력 감정이지요. 수치심이나 슬픔이나 좌절된 관계 욕구지요. 아래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자극인 겁니다. 당신의 분노를 갓난 아이처럼 대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감정을 윤리적으로 통제하거나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뚜껑 아래 숨어 울고 있는 진짜 감정, 즉 구심력 감정을 어린 아이를 달래듯 가만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아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학 교수가 그것도 몰라라고 합니다. 표출된 감정은 바로 뚜껑이죠.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즉 중학생 딸의 수학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자 버럭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리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숨겨진 진짜 감정은 내면이지요. 권위가 무너진 거지요. 질문에 답하지 못해 권위가 무너졌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 수치심이나 가장으로서의 거절감으로 느낍니다. 해결 방법이 있지요. 분노는 그저 신호를 보내는 사인입니다. 내면의 수치심을 스스로 수용하자 딸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인생은 본래 아무런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텅 빈 도화지입니다. 억지로 세상을 구원할 의무도, 자살할 이유도, 더 살아야 할 강박적 가치도 없는 겁니다. 눈 뜨면 그냥 태양을 봐서 좋고, 밥을 먹을 수 있어 좋고, 억압할 이유가 없는 삶, 그것이 전부인 겁니다. 지위는 잠시 입은 옷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겁니다. 지위와 돈, 인기, 외부의 지위와 인기가 나라는 착각을 버릴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콩씨지요. 원인 콩씨가 결과적으로 콩의 싹을 틔우게 되죠. 인생은 우연의 연속 같지만 원인과 결과라는 필연적 이치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이 이치를 알고 실천, 즉 수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지요. 세상을 이롭게 하려 애쓰기 전에 지켜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억지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 발버둥 치지 말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거리를 지키며 단지 삶에서 이 4가지만 피하면 충분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해치고 훔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손에 끼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지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에 집착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식에게 냉정해져야만 진정한 자립심이 자식에게도 자라나는 겁니다. 열등의식도 우월의식도 내려놓고 살기 바랍니다. 함께 살더라도 인격을 존중하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제멋에 살면 좋은 겁니다. 웃음과 수용으로 지키는 일상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하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일리가 있어, 이런 말 자주 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싸우면 원수가 되고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된다고 하지요. 대화의 첫 마디는 무조건 yes로 시작하세요. I am okay, you are okay. 배우자의 잔소리가 많아지면 철학자가 된다고 했고, 돈을 못 벌면 세금을 안 내서 좋다고 생각하는 유머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게 됩니다. 복잡한 삶보다는 간소한 삶, 과식보다는 소식을 택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던 관계의 시대에서 이제는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맛있는 것은 아이나 남편이 아니라 나부터 먹어야 하지요. 복 중에서 가장 위대한 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행복인 겁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은 당신 자신 한 명이면 충분하지요.